눈부신 화려함과 고급스런 세련미를 품은 곳 도시. 하지만 도시는 슬픕니다. 왜냐하면 이건 욕망 간의 대결이고 약육강식의 논리가 존재하는 치열한 도시 생태계. 오늘도 누군가는 떠나고 내일 또 누군가는 떠나야 합니다. 뭐 할 수 없이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그 막막하니다 진짜. 도시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전통 문화의 거리 인사동. 오전 9시를 간 넘긴 한산한 평일이지만 일찍 구경에 나선 관광객들과 분주한 상인들로 인사동이 활기를 찾아갑니다. 이곳에서만 오롯이 52년. 2대째 고시계점을 운영해온 김문정 씨는 오늘 인사동을 떠납니다. 며칠 동안 하나둘 쌓아둔 짐꾸러미들을 모두 빼낸 날인데요. 얼굴도 손도 무겁기만 합니다. 이제 진열장에는 오래된 시계 하나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아버지 어깨너머로 처음 고시계를 배우던 바로 그 회중시계입니다. 1920년도 오메가예요. 네. 아빠가 저한테 빈티지 시계라는 걸 설명할 때 처음 주신 회중시계거든요. 네. 가게 곳곳엔 반세기가 넘는 세월의 때가 구석구석 묻어 있습니다. 네, 아빠 자리를 못 지켜드린대요. 그 마음이 아프죠. 저희가 쌍둥이가 있어요. 그 두 녀석들이 이 자리에서 내 비즈니스를 3대째 하기를 원했는데 인사동을 못 지키고 제가 떠나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지가 않아요. 화랑과 필방, 전통상점들로 가득했던 과거 인사동 거리는 늘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인사동은 변했습니다. 전통을 밀어낸 거리 곳곳은 상업적 색채들로 가득 채워졌고 개성 없는 값싼 물건들이 거리를 점령했습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전통과는 거리가 먼 상점들이 60% 가까이 될 정도로 인사동은 제 모습을 잃었습니다. 인사동이 변하게 된 원인이 그거예요. 화랑과 골동이 그걸 견뎌내지 못하니 뭐가 들어옵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는 화장품, 옷집, 그 다음에 깔게, 싸게, 싼 거, 중국을 안 팔면 안 되는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 곳곳에서 내몰리는 전통 상점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돈 때문입니다. 14년 전에 비해 인사동 메인 거리의 땅값은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글쎄 메인 라인에 1층 10평이라면 한 보증 추세는 잘 모르겠는데 보증금은 이제 건물주가 정하기 나름인데 보통 한 보증금도 한 1억 이상은 넣게 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고 있는 바는 그 정도 추세면은 최하 700에서 한 1000? 요 사이는 줘야 될 겁니다. 덩달아 임대료도 매년 꾸준히 올라 감당하기 힘든 정도입니다. 높은 임대료 부담 탓에 업종을 바꾸거나 아예 문을 닫은 빈 가게들을 중심도로와 골목길을 따라 쉽사리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인사동이 다른 젠트리피케이션하고 틀린 이유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 문화와 예술과 정신과 을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이 크게 치달아가지고 인사동 거리가 무너지면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사라진다. 그래서 더욱더 중요하다. 이 인사동이. 6년 전부터 가게 이전을 심각하게 고민한 끝에 결국 그녀도 문을 닫기로 결심한 겁니다. 실질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돈 때문이죠. 피부로 가장 와닿는 것도 월세 부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그러니까 어디 가기도 애매하고 지키자니 너무 힘겹고. 20년 전에 비해 4배 넘게 오른 임대료. 결국 인사동의 터줏대감 또 한 곳이 떠나갑니다.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무겁기만 합니다. 그냥 좀 뭔가 짠하면서 마음이 아리면서 그쵸? 예. 인사동을 지켜온 간판도 이제 철거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이제 인사동에 고시계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요, 막상 간판이 저렇게 다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걸 보니까. 그냥 간판이 아니잖아요. 그쵸? 아버지가 네. 물려주신 간판인데. 2017년 9월 오래된 가게 한 곳이 그렇게 인사동을 떠났습니다. 서울의 한 호텔 로비에서 문정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장소만 새로 바뀌었을 뿐 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긴 고시계들은 여전합니다. 이쪽으로는 어떻게 옮기시고? 그러니까 여기가 갤러리풍 아트 호텔이에요. 지금 밑으로 가시면은 다 전시회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처음 이제 제안서를 저 말고도 많은 곳에서 제안서를 냈어요. 호텔 안에 설치된 상설 갤러리. 예술 작품을 찾는 고객들을 위해 그녀는 이곳에서 시계를 팔고 전시도 가질 예정이라는데요. 저희 이제 시계도 컬렉터 아이템이거든요. 수집 아이템이기 때문에 저희 수집을 하시러 오시는 분도 이쪽에도 다 화가 작품들을 다 구입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런 전시회를 주로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하고 무엇보다도 컨셉이 잘 맞는 것 같아서. 새롭게 단장한 새 가게. 이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힘을 내봅니다. 그나마 운이 좋게 여기서 또 이런 제의를 받아서 오게 됐지만 이건 아주 운이 좋은 케이스예요. 특별 케이스죠. 예, 이제 시작이죠. 예, 다시 시작이죠. 젠트리피케이션.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임대료 때문에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대부분 낙후된 지역에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대규모 상업자본이 들어오면서 원래 있던 지역 상권이 쇠퇴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한국에서는 달라요. 한국에서는 다른 게 뭐가 다르냐면 첫 번째는 주거 문제였는데 여기는 상업시설, 자영업자 문제가 된 거죠.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자영업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그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말을 가장 적극적으로 가져다 썼어요. 서울 가본 적 있나? 2살 땐가 한 가봤다. 거기 가면 로데 오거리라고 있는데 그러다가 커피숍을 차리는 게 내 꿈이다. 압구정 로데오 거리는 1980, 90년대 돈과 젊음이 모여드는 제1의 핫플레이스였습니다. 하지만 텅 빈 거리 모습에서 과거 명성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과거 성업을 이뤘던 가게들은 현재 10곳 중 3곳이 비어있을 정도인데요. 압구정 로데오 거리는 왜 이렇게 몰락한 걸까요? 맛집이라든가 뭐 패션 같은 브랜드들도 좀 유니크한 아이템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오셔서 장사를 굉장히 많이 하셔서 상권이 활성화가 많이 된 곳이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다니는 곳에는 아무래도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특색이 사실 많이 없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로데오 거리 자체가 그런 특색이 많이 없어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걸 무시할 수는 없죠. 네. 개성을 잃고 특색이 사라진 거리. 대형 프랜차이즈가 휩쓸고 간 이곳은 높은 임대료만 남겼는데요. 50평 기준으로 봤을 때 니은자 모양 메인 거리 월세는 1,500만 원, 골목 상권도 700만 원에 가깝습니다. 조금 활성화가 많이 되는 편이죠. 결국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떠난 이들이 남긴 건 빈 건물뿐입니다. 여기 메인 길만 해서 이렇게 임대료 지금 나와서 비어있는 채로 네네. 가게들이 몇 개나 정도 되나요?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비중으로 따지면은 한 20% 정도 공실이 있는 것 같아요. 20%에서 30% 정도. 예. 로데오 거리 비싼 임대료를 피해 좀 더 싼 월세를 찾아 옮겨간 곳이 바로 신사동 가로수길입니다. 2000년대 초반 특색 있는 갤러리와 공방, 가게들 덕분에 아기자기한 볼거리들이 넘쳐났던 가로수길. 거리 이름도 가로수 풍경도 그대로, 찾는 사람들도 여전해 보이지만 거리는 대기업 자본에 점령당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그런 브랜드들이 중심도로를 따라 우후죽순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여기가 개성도 있고 작은 샵들도 막 이렇게 있어서 디자이너 샵도 있고 맞죠. 그런 개성이 좀 있었는데 지금 약간 대기업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다 약간 상업화되고 더 그 특색이 사라진 것 같다고. 결국 임대료는 올라가고 견디지 못한 영세상인들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상권의 특성이 사라지고 있는 가로수길. 또 다른 상권이 새로 생기면 이곳 역시 힘들어지기 마련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이 하나의 사업 목적이 돼버리니까 계속 새로운 장소를 찾게 되고 그다음에 장소가 떴다가 죽는 그 주기가 굉장히 빨라지게 되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젊음의 상징 홍대거리.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풍부하다 보니 유동인구가 많은 홍대 일대 상권의 가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인데요. 하지만 이곳 역시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핫플레이스로 주목받으면서 대형 자본이 몰리고 임대료는 올라갔습니다. 가난한 젊은 예술가와 영세상인들이 쫓겨난 전형적인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이 됐습니다. 홍대에서 장사하던 영세상인들은 인근 연남동과 상수동으로 밀려났고 그곳 역시 뜨면서 결국 망원동으로 옮겨갔습니다. 서울의 한 조용한 주택가인 망원동. 시장과 이색 카페, 맛집이 즐비한 이곳은 다녀간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골목 상권입니다. 젊은 분들이 좀 독특한 그 음식, 퓨전 음식부터 시작해서 공방 이런 게 많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제 많이 변해 있는 길이죠. 여기가 막리단길이라고 불리는 아주 중심 도로입니다. 망원동 이런 그냥 건강에 막리단길, 망원동이라서 가보고 싶은 곳이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랜드마크가 된 것 같아요. 망원동보단 막리단길로 유명한 동네. 망원동과 이태원, 명소, 경리단길을 합성해서 만든 지명인데요. 원래 정식 명칭은 망원동 포은동입니다. SNS 영향력 덕분에 핫플레이스가 된 곳인데요. 그 유명세가 말해주듯 한 포털 사이트 지도에는 막리단길 명칭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곳 주민들은 그 이름이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동네가 인기를 얻으면서 임대료가 20% 이상 올랐기 때문입니다. 아니 망원동에는 이런 공식 명칭이 없다. 이거 삭제해달라. 그리고 이거 막리단길이라고 하는 것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사회 문제를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포털에서는 검색어 양이 많기 때문에 삭제할 수가 없다.
결국 망원동 주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망리단길 명칭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한 건데요. 타지에 사는 사람들도 다양한 의견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망리단길이라고 해서 이제 유명해지고 장사가 잘 되는 거는 또 일부 가게에 집중되거든요. 이를테면 몰려와가지고 맛집에서 커피는 한잔 하지만 여기서 이불을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상인분들도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문제들 때문에 반대 거부감 있으시죠. 홍대 상권에서 이곳으로 옮겨온 영세상인들도 망리단길의 인기를 실감합니다. 하지만 높아진 임대료 문제가 걱정거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가방과 모자, 여러 소품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이은정 씨. 이 동네에서 장사한 지 2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얼마 전 10% 오른 임대료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망원동 오셨어요? 사실 2년 전에는 이렇게 월세가 안 비쌌거든요. 그래서 월세가 서울 시내에서 아무래도 이쪽이 싼 편에 속해가지고 처음에 들어올 땐 별 생각 없이 들어왔는데 이게 어느 순간 내가 그런 소용돌이 안에 있더라고요. 그런 월세랑 그런 돈의 흐름 가운데. 낮은 임대료를 찾아봤지만 동네가 인기를 얻으면서 다시 떠나야 할 판입니다. 장사를 하면 돈을 벌여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걸로 봤을 때 갈수록. 갈수록 장사요? 여기 골목이요? 모르는데 저는 계속 있진 않을 것 같아요. 계속 다른 동네 찾아야죠 다시. 네, 그냥 지금 너무 많이. 여기서 뭐 10년, 20년 이렇게 하실 생각은 전혀 없어요. 저는 이번 계약 끝나면은 사실상 지금도 막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긴 해요. 작년 가을 방송된 망원동 사진관을 기억하시나요? 40년 동안 한 자리를 지켜온 이곳도 임대료 때문에 결국 문을 닫고 말았는데요. 사진관이 있던 자리엔 펍 가게가 새로 들어섰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게 이제 기존에 장사하던 분들이 요새 소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둥지 내몰림이 당하면서 자꾸 나가는 형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분들도 몇 년을 못하고 다시 부담이 되니까 뜨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또 이제 와서 한번 해보겠다고 오는데 그분들도 너무 임대료가 상승을 하니까 다시 또 뜨고 하는 형국이 몇 년 사이에 벌써 여기는 한 점포가 2번 바뀐 점포도 있고 지금 그 형국이고 계속 바뀌는 중입니다. 뜨는 동네라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젠트리피케이션. 이 문제는 서울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천년 역사 문화의 도시 경주. 한옥마을과 첨성대, 대릉원으로 유명한 황남동도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로 한창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길이 뭔지는 알죠? 황리단길. 네. 그 SNS에 유명해서 와봤어요. 네. 황리단길은 경주시 황남동과 이태원 경리단길을 합친 말인데요. 천마총 서편 내남내거리에서 오릉방면 길이 2km 정도의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 식당과 카페 등 개성 만점 가게와 철학관, 세탁소 등 오래된 가게 70여 곳이 즐비한 이곳은 1년여의 짧은 기간에 경주의 명소가 됐습니다. 덩달아 임대료도 껑충 뛰었습니다. 옛날에는 가격이 그렇게 안 했어요. 네. 1년에 200, 250, 300 이렇게 해야 돼. 1년에? 1년에 10달인지 12달인지는 몰라도. 한 달에 얼마 안 되네요. 그렇지. 그런데 황리단길 크면서 집세가. 지금은 저 밑에 지금 월 100만 원이라고 해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 황리단길. 2년 전 이곳에 가게를 열고 김밥을 거쳐 현재 카스테라를 팔고 있는 김성일 사장. 무섭게 오르는 임대료가 역시 걱정입니다. 지금 이제 이 동네는 딱 요만한 크기는 다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여기 지금 땅값이? 사장님 처음에 2년 전에 여기 오셨을 때. 뭐 얘기 듣기 한 200만 원 선이었었거든요. 평당 200. 예.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매매가 그렇게 되고 이렇게는 않지만 지금 2,000, 2,500 이렇게 지금 불려지고 있거든요.
황리단길이 인기를 얻으면서 곳곳에는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영세상인들은 개발이 반갑지 않습니다. 오늘 토요일에 달렸길래 그런 거예요? 25만 원 하다가 세탁소 예를 들어서 25만 원 하다가 100만 원 하는데 그 세탁소에서 그걸 맞출 수 없잖아요. 많네요. 아니 지금 많아요. 동네가 뜨면 떠나야 하는 사람들. 이 음식점도 5개월 뒤면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곳 황남동에서 23년의 세월을 함께 해온 중국집. 그런데 얼마 전 갑자기 건물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 이제는 뭐 할 수 없이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그 막막하니다 진짜. 뭐 여기서 23년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만 해도 여기 우리가 70까지 그래 한다 하니까 하라고 아저씨가 분명히 그랬거든요. 오랜 세월만큼이나 동네 주민들에게 맛집으로 인정받은 이곳. 하지만 조물주 위에 있다는 건물주를 이겨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 뭐 집 가진 사람이 권리가 있지 우리 같은 사람 세입자에서 무슨 권리가 있어요.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거고 뭐 그런 거지. 황남동 포성로에서 황리단길로 변한 지금. 상전 벽해라는 말을 실감할 정도입니다. 갑자기 많이 변하고 예, 올 봄부터 이래요. 올 봄부터 많이 이렇게 변하고 이제 땅값이 많이 올라붙고 지금 그렇습니다. 새로 들어선 곳이나 원래 있던 가게 모두 임대료 몸살을 앓고 있는 황리단길. 해결 방법은 없는 걸까요? 사실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욕망 간의 대결이고 또 그리고 자본가와 그리고 임차인과의 시각차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 가지 해결의 방안 그리고 그것의 어떤 실마리는 결국은 경제적 공동체라는 거죠. 그 해법을 찾아 빛골 광주로 갑니다. 경제적 공동체, 다시 말해 상생을 주도하는 곳이 있어서인데요. 바로 1913 송정역 시장입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전통시장답게 곳곳에 오랜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와 함께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젊은 가게들도 눈에 띕니다. 찾는 이들이 꽤 많은데요. 여기는 적당히 옛날 모습도 남아있고 새로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는 게 적당히 잘 섞여서 어우러지고 거부감이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과거 1990년대 중반 이후 대형마트에 밀려 쇠락의 길을 걷던 송정역 시장. 찾는 이들이 없어 비어있는 점포가 대다수였던 이곳이 작년 봄 부활에 성공했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한 대기업 주도로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청년 상인들을 유치한 건데요. 여기에 지자체가 건물주들을 설득해 청년 상인들의 임대 기간을 보장해주고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보장해주는 상생협약을 맺은 겁니다. 청년 상인과 기존 상인 모두에게 희망이 되고 있는 1913 송정역 시장. 100년의 역사를 품어안고 새롭게 문을 연 지 한 달여 만에 광주의 새 명소로 떠올랐는데요. 새로운 출발은 성공적이었는데요. 15개월이 지난 모습은 어떨까요? 작년 상생협약 체결에 참여한 두 사람. 처음엔 임대기간을 2년으로 정했지만 상생협약 덕분에 5년까지 지낼 수 있게 됐습니다. 게다가 임대료 걱정도 없다는데요. 애초에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정말 저렴하게 임대를 시작했거든요. 평당 2만 원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10평이면 2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 수준에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법정 수준이 9%다 그러면 9% 인상해봐야 얼마 안 되죠. 이제 그 수준에서 계속 5년 동안 임대가 계속 이어진다고 해도 다른 데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임대료 걱정이 없어지면서 더 좋은 제품 만들기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작년 청년상인 경연대회에서는 맛집으로 인정까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임대료가 낮으면 저희는 좋은 제품 만들어서 손님한테 할 수 있으니까 손님들은 좋은 제품 먹어서 좋고 맛있어서 좋고 다음에 또 오시겠죠. 이게 같이 다 이어지는 거죠. 10년 동안 방앗간을 운영해온 이곳. 기존에 있던 상인들도 청년 상인들의 성공에 대해 자부심이 큽니다. 지금까지는 안 돼가지고 나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제가 만들었던 성공적이라고 저는 자부심 있게 말씀드리고 싶죠. 토박이 상인과 새로운 도전자들의 조화를 이뤄낸 결실. 시작과 끝은 모두 함께 사는 길 상생입니다. 옛날 어른들 말이 개천의 용난에 주근에 했던 날이네. 저희 시장이 딱 그런 식이에요. 그전에 다 폐가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이제 이런 살려놨으니까 이걸 지속적으로 가려면 집주인들이 좀 양보를 하고 그리고 안정감이 좀 가게끔 해가 지속적으로 올려야지 잘 된다고 해서 팍 올려불고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이게. 지자체에서 나몰라라 한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문서만 가지고는 절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외부에 대한 도움이 분명히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협약서라도 같이 쓴다거나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나마 조금 더 안정감 있게 계속 장사를 하지 않을까, 유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당시에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또 다른 해법은 법안입니다. 아주 힘듭니다. 자동 가로수길에서 공정한 임대차 환경 조성을 위한 관련 법안이 작년 7월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임대료 상한율은 2배 이내로 제한했고 계약갱신 청구 기간은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기대가 되는 건 분쟁 조정에 관한 겁니다. 상인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 조정을 하면은 그게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하는 게 저희 법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간이하게 할 수 있죠. 빨리 판결을 얻어낸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젠트리피케이션 해법, 옐로스톤 국립공원 일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초식동물 보호를 위해 모든 늑대를 죽이자 도리어 초식동물 수가 급격히 늘어나며 자연은 점점 황폐해져만 갔는데요. 늑대를 풀어놓자 생태계는 다시 균형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해법이 어긋난 도시 생태계를 되돌려 놓을 수 있을까요? 차라리 그냥 벌 주시려면 나한테 주시지. 왜 하필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큰 벌 주셨는가. 그만할까라는 생각 그만 하죠. 저도 사람이니까.